보물섬 10일의 예고 서동주의 진짜 정체? 진실이 밝혀지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서동주가 대통령 이철용의 친자라고? 이철용 대통령은 남상철 의원이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서동주가 그의 생물학적 아들일 확률이 무려 99.99%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서동주를 차강천 회장의 자식이라 여겼던 가운데 그의 진짜 혈통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편 배원배는 서동주가 염장선의 집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 했던 인물의 집에 직접 찾아간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염장선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대통령 이철용과의 통화를 통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배원배의 걱정 어린 눈빛에 따뜻한 우정을 느끼며 자신이 염장선을 골탕 먹인 이야기를 웃으며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배원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성현 씨, 그런 일은 굳이 목숨 걸지 않아도 전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에 서동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장선과 휴전 운운한 건 전부 속임수였어요. 은남미의 안전을 위해 그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간 겁니다. 염장선이 은남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서동주는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던 것이죠. 그는 염장선의 방 곳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휴대폰으로 염장선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염장선이 뭘 하든 전부 내 손바닥 아니에요. 그 말에 배원배는 감탄하며 성현 씨는 정말 천재예요. 라고 말했죠. 서동주는 여유롭게 앉아 염장선의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고 특히 여운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명령이 떨어지는지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염장선은 서동주가 그에게 도청 장치를 심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까지 서동주의 편에 서게 된 상황에 분노하며 말했죠. 이젠 대통령까지 상대해야겠군. 구호야, 대통령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자. 이에 청구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염장선은 과거 국정원 시절 불법적으로 수집된 스캔들 자료, 이른바 민들레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자료들 속에 이철용 대통령의 혼외자 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했죠. 그 자료만 있으면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어. 국민도 못 챙기는 사람이 자식이나 챙기겠나? 염장선은 그 자료가 남산 비밀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청구호에게 이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곳엔 정치인뿐 아니라 재벌들의 은밀한 정보들도 빼곡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서동주는 도청을 통해 듣고 있었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미 한 차례 살려준 전 국정원 관리자에게 미리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둔 서동주는 그의 위치를 추적하며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관리자는 깊은 남산 지하에 위치한 오래된 시설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철용 이름이 적힌 서랍을 찾아내 자료를 살펴보다 누군가의 기습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을 덮친 이는 다름 아닌 서동주였습니다. 너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냐? 놀란 관리자의 말에 서동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절히 안내해줬잖아요. 관리자는 그제야 자신이 철저히 서동주의 수에 말려들었음을 깨닫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내며 말했죠. 너 아버지를 참 빼닮았구나. 그 말에 서동주의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내 아버지를 안다고? 무슨 소리야? 관리자는 자신이 이철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서동주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서동주는 그를 거칠게 밀쳤고 관리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진정해. 난 내가 아버지를 찾으러 온 줄 알았다. 이 사진을 봐. 조금 전 서동주는 이철용의 자료에서 꺼낸 사진을 관리인에게서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는 그 아이가 어릴 적 자신의 모습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당황한 서동주는 곧장 관리인에게 따져 물었다. 이 사람? 날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겁니까? 그러자 관리인은 비웃듯 대답했다. 그 사람은 여운남의 아버지, 여순노야. 자네 아버지는 저기 없지. 허허, 자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만. 내게 무릎 꿇고 빌면 좀 가르쳐 줄 수도 있지.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서동주는 쥔 주먹으로 관리인의 얼굴을 한 대 더 강타했다. 결국 쓰러져 정신을 잃은 관리인에게선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서동주는 사진만 챙긴 채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분명 이 자료는 이철용의 소유였는데 왜 그의 모습은 사진에 보이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여기 있는 걸까? 수없이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것도 섣부른 판단 같았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남상철 의원을 찾았다. 의원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상철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사진인데 서동주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이건 대통령의 혼외 자식과 관련된 사진이고 이 어린아이는 바로 저입니다. 그제야 남상철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대통령께서 술에 취한 자리에서 딱 한 번 자신의 숨겨진 자식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사라졌다고. 살아있다면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그 시각 허일도와 염장선은 또다시 비밀 회의를 하며 긴장감을 키워갔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서동주 편에 선 사람들도 많고 관리자와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허일도는 여러 번 서동주를 제거하려 했지만 매번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점차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 대신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대상그룹의 회장이 되어 서동주를 몰아내는 것이 더 짜릿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차강천 회장은 치매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내부에서도 제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염장선은 분노하며 책으로 허일도의 얼굴을 내리쳤다. 서동주 하나 제대로 없애지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지금 와서 살려두겠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코피가 흐르는 허일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그렇게 서동주를 없애려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선배님이 직접 하시죠. 그 순간 염장선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수십 년 전 여순노를 교통사고로 죽일 때 같이 있던 아이가 바로 서동주야. 넌 모르고 그 차에 태운 거였지만 난 알고 있었지. 충격을 받은 허일도는 그 모든 것이 염장선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염장선의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름 아닌 대통령의 목소리였다. 형은 알고 있었지. 서동주가 내 아들이란 걸. 그 말에 염장선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말았다. 후배님, 이제 끝났어. 어서 해외로 도망가야 해. 두 사람은 급히 공항으로 향하며 염장선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이철용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숨겨진 자식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압박으로 그 아이는 염장선의 손에 맡겨졌고 여순노가 입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서동주였다. 모든 실타래가 풀려가는 와중에 이미 대통령은 염장선의 출국을 금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결국 염장선과 허일도는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서동주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치에 나서 국가를 위해 힘써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회사를 세워 마침내 대상보다 더 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 한편 대상그룹은 차선우가 차강천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이 되었고 서동주와 차선우는 경쟁 속에서 서로를 자극하며 각자의 길에서 행복을 찾아갔다.